새벽 6시 엄병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원경이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간결했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L 교수의 이중생활, 환자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출근 시간이 되자 병원 복도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행정직원들까지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게시판 글을 확인했습니다. L 교수가 누구인지는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풍주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풍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외과 전문의, 최근 환자 보호자와 잦은 만남, 병원 밖에서의 스킨십 목격담까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보호자의 딸이 L 교수의 동생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 이 한 문장이 게시판을 폭발시켰습니다. 이풍주는 아침 회진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힐끔거렸습니다. 풍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과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풍주가 탄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풍주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진료실에 도착한 풍주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병원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글을 읽는 풍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풍주는 즉시 윤원경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경밖에 없었습니다. 풍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강마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수술 보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 인턴들이 마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을 급히 감췄습니다. 마리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의국에 들어가 가운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선배 인턴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는 마리에게 병원 게시판을 확인해보라고 귀띔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꺼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고정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마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리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L 교수, 환자 보호자,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보호자의 딸이 L 교수의 동생과 연인 관계. 마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L 교수는 이풍주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엄마 주시라였습니다. 그리고 L 교수의 동생은 강세였습니다. 글은 자신과 강세의 관계까지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매장이었습니다. 엄마와 풍주 선배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강세의 관계까지 모두 병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마리는 즉시 강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불안했습니다. 강세도 이미 이 글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신경일까요? 마리는 엄마에게도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시라는 윤순애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보였습니다. 민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엄병원 게시판을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말과 함께 시라는 급히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애가 깜짝 놀라 시라를 붙잡았습니다. 시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풍주의 관계가 병원 전체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낙인과 함께, 게다가 마리와 강세의 관계까지 함께 폭로되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핸드폰을 빼앗아 글을 읽었습니다. 순애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시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풍주가, 그리고 마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순애는 시라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라는 결심했습니다.
풍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의논해야 했습니다. 4. 이강세의 분노. 형을 찾아가다. 이강세는 병원 게시판 글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마리의 관계를, 그리고 형과 시라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폭로한 것입니다. 강세는 즉시 형 풍주를 찾아갔습니다. 풍주의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풍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세는 형에게 게시판 글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형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풍주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강세가 더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풍주는 강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과 시라의 관계가, 그리고 자신과 마리의 관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세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혼 때문이 아니냐고, 할머니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누군가 견제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풍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원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엄기분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게시판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언경은 원장실에 들어가 기분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분은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경은 기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풍주가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것도 그 보호자의 딸이 풍주의 동생과 연인이라는 복잡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주가 병원의 얼굴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분은 언경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기분도 이미 풍주와 시라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경은 기분에게 제안했습니다. 풍주를 당분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게 하는 것이 병원을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기부는 언경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병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민보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결혼시키고 싶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까요? 민보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옥순이 결혼 압박을 하지 않았다면, 윤원경이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보는 주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민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라는 자신이 조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풍주와의 관계를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리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리와 강세의 관계도 병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마리가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기부는 주시라를 병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시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끼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시라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허락했습니다. 시라가 들어가자 기분은 책상 너머로 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병원 게시판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경고했습니다. 풍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냐고,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 사이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라는 변명하려 했지만 기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풍주와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마리가 이 병원을 떠나든지. 시라는 기분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 뜻이 곧 세상의 뜻이야. 자신이 원하면 마리를 병원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풍주를 의사 면허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시라는 기분의 위협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라는 기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풍주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마리도 이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라의 반항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풍주는 주시라가 원장실에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숙희가 풍주에게 귀띔해준 것입니다. 풍주는 즉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시라가 혼자 기분의 압박을 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풍주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분과 시라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풍주의 등장에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풍주는 기분에게 말했습니다. 시라를 압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분은 풍주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환자 보호자와 사귀고 있냐고, 그것도 자신의 동생이 그 보호자의 딸과 연인이라는 복잡한 관계가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분은 풍주의 해명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병원에는 규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분은 풍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당분간 주요 수술에서 배제되고 외래 진료만 담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시라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풍주는 기분의 명령을 듣고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시라에게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강마리와 이강세는 병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강세는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강세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를 지키겠다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순애는 이옥순을 따로 만났습니다. 순애는 옥순에게 따졌습니다.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옥순은 순애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바람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라고, 빨리 결혼했다면 이런 소문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애는 옥순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결혼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압박해서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옥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순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옥순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옥순도 화가 나서 순애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문제로 완전히 갈라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기식은 엄기분의 결정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풍주가 주요 수술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식은 이언경을 만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언경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풍주를 완전히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제안했습니다. 풍주와 시라의 데이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원장에게 제출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도 더 이상 풍주를 감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풍주와 시라를 미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시라는 집으로 돌아와 윤순애와 강민보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시라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시라는 풍주와의 관계를 당분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풍주가 자신 때문에 병원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풍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시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민보도 시라를 말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풍주가 의사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풍주를 사랑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풍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순애와 민보는 시라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풍주는 주시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라는 풍주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시라는 풍주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시라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시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풍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풍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시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라는 풍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라고, 풍주도 자신을 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풍주는 시라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풍주는 그 자리에 서서 시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마리는 병원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마리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수술 보조에서 배제되고 회진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마리는 참으려 애썼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배 의사 한 명이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는 마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병원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리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선배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마리는 엄마에게 힘든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끊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속삭였습니다. 함께 이 병원을 떠나자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원경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풍주와 주시라의 데이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동안 풍주와 시라를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라가 풍주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경은 초조해졌습니다. 증거 사진이 없으면 풍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탐정이 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풍주와 시라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언경은 즉시 탐정을 만나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풍주와 시라가 공원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풍주가 시라의 손을 붙잡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언경은 사진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엄기분에게 제출하면 풍주는 끝장날 것입니다. 언경은 즉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기식이었습니다. 기식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주가 무슨 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풍주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것일까요? 언경은 불안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언경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회 예고, 엄기분에게 제출된 결정적 사진, 이풍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강마리와 이강세, 병원을 떠날 결심, 주시라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될까요? 그리고 윤원경의 최후는 79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